남마돌이 북상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 저희 기자들이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있는 거 다 실려 나갔다 입니까? 하고 있어. 다 실려 나갔어. 그래 너무 황당해가지고 또 온다니까 좀 걱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걱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 혼자 입장이 아니고 우리 포항 주민 요 대성 전체가 지금 오늘 밤은 아무도 진짜 잠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갈 겁니다. 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조현선 기자, 현재 14호 태풍 남마돌이에요. 네. 일본에서 북상 중인데 정확한 현재 위치가 어디쯤 온 겁니까? 네, 현재 태풍 남마돌 어제 저녁에 일본 가고시마 이 내륙에 상륙을 한 뒤에 지금은 가고시마 북쪽 약 260km 육상에서 북북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재는 주변의 압을 빨아들이는 힘인 이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여기에는 최대 풍속 37m의 강풍을 머금고 있는 아직까지는 강도가 강인 이 센 위력의 태풍입니다. 예. 이 지금은 태풍이 전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예. 태풍이 북진 성향을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점차 이제 일본 쪽으로 더 동진을 하는 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전보다는 조금 느려졌는데요. 지금은 예. 16km로 느린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제주에서 네. 사망자도 나왔고 일본에서 사망자도 맞습니다. 나왔어요. 사실 제주도는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태풍이 사실 이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더 빠지게 되면서 제주도는 강풍 반경에서 사실상 조금 벗어났었지만 예. 이 태풍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비바람이 아하. 세면서 인명 피해가 난 정도입니다. 아하. 그만큼 센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맹수영 대표님. 제주에서 한 명이 벌써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조윤선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태풍의 경로가 변경을 했는데도 태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남마돌이라는 태풍이 제주에서 이 강풍의 영향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잖아요. 지난 태풍 흰남노와 비교했을 때 남마돌의 위력, 강도, 특징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접근했을 때는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머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흰남노 태풍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강한 강도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일본 쪽에 북상하고 상륙한 상태에서는 지난번 흰남노보다는 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그런 태풍이 더 위험한 이유가 지금 중심 기압의 통과하는 곳들이 일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도 맑은 하늘이 지금은 드러나지만 중부지방까지도 흐린 하늘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이 태풍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중부지방까지도 아직까지도 덮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태풍인데 서해 쪽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강한 좀 파도와 바람이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기상청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이번은 좀 지난번 흰남노와 좀 다른 예. 이유가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고 습한 공기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좁은 공간 안에서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흰남노와는 다르게 오늘 비는 오전 중에 그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늦어도 낮까지 이제 경상도 지역 지금 대부분 지금 강한 비구름을 빠져나갔는데 예. 강한 바람은 그 흰남노 때는 당일날 좀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은 많으면은 수요일까지 그게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가오면서 서로 다른 그런 공기로 인해서 강풍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좀 필요해 보이는 태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에, 그러니까 강풍의 피해가 우려스럽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이 지역에 사시거나 인접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시간 잘 숙지해 두셨다가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현선 기자, 네. 보면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포항, 울산, 부산, 통영
맞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강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태풍이 이제 북상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풍 반경에 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일본 가고시마 육상에서 북상 중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가장 가까이 가는 거고요. 울산은 11시, 포항 12시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시간대가 기상청 설명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산, 울산, 포항 아직까지 지난 흰남도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하에 아직도 비상 상황이 도입된 상황입니다. 아니 특히 그때 포항하고 네. 부산 등 지역이 피해가 컸잖아요. 특히나 이제 포항 주민들은 너무 걱정스러운데 특별 재난 지역까지 선포됐는데 포항 지역 주민들을 지금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구는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복구는 채 아무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아직까지 당연히 거기다가 비바람이 더 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지난번에 장갑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포항 지역에는 장갑차와 고무보트 등 20여 대를 배치를 이미 했고요. 또 지난 이 태풍 흰남노 당시에는 포항 지역은 주민 구조 작전이 이제 투입된 바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울산 경우도 이제 지난 피해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이 대형 수중 펌프 7대와 양수기 20대가 준비가 됐고 이 특히 예. 모래주머니 4,700여 개가 이미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지금 포항에 배치된 지난번 태풍 때 큰 주민 구조 활약을 했던 포항 해병대의 장갑차 부대가 지금 포항에도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포항 해병대 1사단 상륙돌견 장갑차 고무보트가 배치가 됐습니다. 울산 상습 침수 지역인 태화시장에 조현선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단단히 배수 펌프랑 양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도 한번 보시죠. 자, 이 포항 해병대의 수륙상용 장갑차 이게 전재수 의원님이 복무했던 포항 해병대 직속 후배 1사단 우리 후임 장병들이 오늘도 지금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가 부산이셔서 오늘 아침에도 부산 지역구 다 점검하고 오셨는데 포항하고 부산 상황 어떻습니까? 포항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까지도 제가 쭉 체크를 했는데 예. 일단은 비의 양은 뭐 거의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이 어제 새벽에 이제 좀 세게 바람이 좀 치고 오전에 한 6시, 7시, 8시 요 정도까지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가 10시가 되면은 조금 더 세게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흰남노 피해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태풍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항 1사단 저 장갑차 저게 이제 물 위에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해안에 상륙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상에서 해군의 큰 이제 함정을 타고 그 함정 안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안이 가까워지면은 바로 저 수륙, 양륙 장갑차를 타고 상륙 작전 때 쓴 해안에 거군요. 상륙을 하는 겁니다. 예, 해안에 예. 상륙용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 저걸 타면 안에 타가지고 있으면 이 소음 때문에 이 기청이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요?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륙 양육 장갑차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멀미를 합니다. 우리가 차 멀미도 하고 배 멀미도 하는데 이 수륙 이 장갑차는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 중에 이제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해안을 향해서 이제 돌격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다를 향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뛰어가는 이제 해병들도 또 가끔 있는데 그만큼 저게 타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게 멋져 보여도 사실은 안에 타고 있으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더 커뮤니케이션스의 맹수영 대표님, 지금 포항이나 뭐 부산, 특히 이제 경남 지방의 주민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 복구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가을 태풍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럴 때 행동 요령이랄까요? 특히 이제 바닷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이미 좀 대비를 하실 분들은 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안이나 실내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실 분들도 계시지만 사전에 다른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는 곳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집 안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가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정하기에는 이곳에서는 강풍이 계속해서 불고 예. 있기 때문에 미처 대비를 못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그런 어떤 베란다의 상황을 미리 수리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창가나 이런 곳에서는 좀 피해서 좀 집안의 중간에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도 어떤 재난 관련한 이런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스스로 선제적으로 좀 위험 상황들을 피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북상하고 있는 태풍 남마돌과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